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증권사 리포트들 하나둘씩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IR 분석의 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리포트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 리포트 리뷰하는 시간이죠. 이번 주는 2차 전지 리포트들 분석을 해드렸는데 K배터리 3사,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장비주인 M플러스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 월요일은 주로 산업과 섹터에 대한 리포트를 가능한 한 소개를 해드리려 하고 있고요. 그 이후 화요일부터는 그 섹터에서 소개해드릴 수 있는 최신 리포트나 의미 있는 리포트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모든 것이 예상을 뛰어넘는다라는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리포트 보았고요. 화요일부터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어제 M플러스까지 리포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2차 전지 섹터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20년도 글로벌 전기차 시장 자체가 41% 증가한 312만 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19에도 불구하고 19년도 성장률이 10%를 크게 넘어서는 20년도의 성장치였고요.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라고 하죠.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전기차 비중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가. 19년도에는 2.5% 수준이었는데 20년도에는 4%, 20년도 12월까지만 온다 하더라도 6.9%까지 크게 그리고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자동차용 전기 배터리 관련 산업의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장주 위주의 단기 고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 상승률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모두 다 크게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지수 조정과 함께 하락도 나왔던 모습입니다. 그 타이밍에 한번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를 살펴보는 것들이 조금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배터리 업체들은 에너지 밀도가 증가해야 하고 배터리의 특성인 충전 시간은 짧아지고 수명은 길어져야 하고 그리고 가격도 경쟁력이 있어야 될 테고 최근 화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안정성 역시 담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동차 제조사인 메이커 업체의 입장에서 다시 풀어본다라고 한다면 배터리를 보았을 때 자동차의 주행 거리는 늘어나야 된다. 그리고 충전 시간은 줄어들어야 되고 어떠한 악조건, 기온이 대표적이겠죠. 겨울철 추운 나라에서 저온 성능이 개선돼야 될 거다. 그리고 배터리 제조사가 완성차 업체에다가 납품하는 배터리의 가격은 저렴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함께 에너지 밀도는 주행거리가 증가하고 배터리의 성능 개선, 충전 시간은 줄어들고 추웠을 때에도 좋은 배터리 성능이 나오고 그리고 안정성은 물론 가격까지도 저렴했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전기차 시장의 가파른 성장은 분명 2차 전지 수요 급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매출, 영업이익 모두 다 상승으로 결인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기술 경쟁에 있어서 대부분 아직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구체 배터리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 한 기술 경쟁에 있어서는 소재에 대한 혁신, 소재 개발, 분리막 개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곳이지 어느 한 기업이 배터리 관련된 기술을 제패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폭스바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노스볼트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유럽의 한 6나라의 공장을 짓고 폭스바겐 배터리 내재화 본인들이 양산해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신규 신생 업체들이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20년 업력 이상의 LG화학부터 시작한 우리나라 K 국산 배터리 대표 주자들은 아직까지 경쟁력 굉장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모두 다 배터리 캐파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도 정도에는 배터리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완성업체들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수록 설비나 중간재, 소재, 부품 관련된 업체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은 시기가 오고 있다. 장기 호황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부분으로 리포트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목 선정 방식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 섹터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살펴보시고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미래를 이끌 모멘텀이 굳이 무엇인가 미래의 성장 동력을 한번 살펴보시고 현 구간의 특이한 이슈나 가격적인 매력도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시자 이러한 순서로 한번 살펴보셔도 종목을 보시는 그리고 산업과 기업을 보시는 눈을 기를 수 있겠다라는 말씀 함께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삼성 SDI 종목 리포트 비수기를 기회로라는 제목의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였습니다. 1분기 전망을 보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64% 증가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수기를 감안한 이야기는 QOQ로 봤을 때에는 1분기에는 이익이 조금 감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YOY 전년 대비 20년도 대비 21년도를 살펴보았을 때는 큰 폭의 성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부문의 매출이 QOQ 전 분기 대비 13% 줄어들 감소할 예상되고 있지만 2분기부터는 흑자 전망이 뚜렷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때에 적어도 상반기 안에 숫자로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돌아오는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먼 미래에 있는 결국 우리는 경기가 좋아질 거고 소비가 회복될 거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길목에서 너무 멀리 있는 이익을 가져왔을 때 주가는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 주가의 상승력을 유지하기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버거울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가까이 상반기 안에 숫자가 돌아서는 기업들 위주로 먼저 보시고 그 이후에 다시 먼 미래에 있는 일상회복, 경기회복에 관련된 부분을 가져오셔도 그때 가서 매수하셔도 너무 늦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주가가 싸다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더 싼 가격대로 진입할 수 있으니 조금은 주의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라라는 말씀 함께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SDI는 소형 전지로부터 시작해서 왔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1년도 매출 17% 성장한 13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이제 1조 원대 이상으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배순이익이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를 저점으로 매 분기 차곡차곡 증가해가는 모습으로 삼성 SDI는 알아보면 좋겠다라고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왔던 리포트였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최근 ICT 제소로 인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K 배터리 국가대표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인데요. 폭스바겐 파워데이 23년부터 각형 배터리 셀 채택으로 자금률을 높이고 유럽에 공장을 지어서 본격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던 모습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20년 이상의 업력을 갖고 있는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후발주자로 열심히 증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오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인데
2016년도에 이제 설립한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배터리 내재화를 발표한 폭스바겐이었습니다. 5년 정도의 업력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의 기술력 그리고 안정성을 단숨에 따라잡기에는 조금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각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배터리 공급업체와 완성차 사이에서 협상에 있어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나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폭스바겐발 뉴스에 일희일비할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LG화학은 역대급 실적으로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ITC 소송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1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0일 새벽에 나올 특허권 침해에 관련된 예비 판결이 2주 연기됐다는 이야기가 오늘 아침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일경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영업 비밀 침해, 특허권 침해에 관련된 부분으로 양사가 싸우고 있는 모습이지만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일부 양보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나라 전체의 국익과 폭스바겐이 이때 훅 치고 들어오니까 모든 배터리 관련된 섹터가 주저앉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사가 일정 부분 모두 다 만족스러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합의가 도출되는 부분, 이 모든 회사와 이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던 그런 리포트고요. 앞으로 시장의 상승과 함께 그리고 시장 전체 산업이 커지기 때문에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주주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렸던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함께 수요일날 살펴봤는데요. SKIT, SKIE 테크놀로지죠. 분리막 관련된 기업이었습니다.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분리막으로 제조한 배터리에서는 화재가 단 한 건도 없었다라는 부분을 조금 자랑스럽게 어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프리 IPO를 통해서 10%의 지분을 이미 IPO를 했고요. 그리고 빠르면 5월경 IPO 상장, 신규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SK 기업 또는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정유 회사에 대한 부분보다도 배터리와 분리막 사업 부문으로 조금 더 집중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생산 능력도 여전히 증설에 대한 부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합의에 있어서 SKEIT의 지분도 일정 부분 나눌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보도에 나오고 있는 만큼 한국 시간으로 20일 새벽이면 예비 판결이 나오고,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권 침해에 관련된 부분이 서로 이제 카드가 오픈되었다. 기다려야 될 경우의 수가 이제 다 오픈됐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합의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한 발짝 다가서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지만 이것이 2주 연기되는 바람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기대감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특허권 침해 소송에 있어서의 ICT의 결과가 나오면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것도 반박할 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합의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한 발 우리가 다가섰다라는 기대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지 너무 이거 잘못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불안함으로 볼 필요는 없다. 재차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산업이 커지고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모든 기업들이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 어떤 기업을 좀 보면 좋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대주전자를 비롯해서 여러 좋은 기업들이 많았지만 M+라는 기업을 어제 소개해드렸는데요. 2차 전지 조립 공정에 5대 공정이 있습니다. 2차 전지 조립 공정 중 5대 공정의 모든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주요 고객사가 SK이노베이션이라는 부분들은 조금 리스크로 다가올 수는 있지만 SK이노베이션
매출액으로부터 90%의 수주를 받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매출액의 90% 이상이 SK 이노베이션으로부터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리스크가 될 수도 있지만 왜 이 기업에 그렇게 모든 공장 가동률을 동원해서 수주를 주었을까? 그만큼 이제는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반증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 완샹이나 EVE, S볼트 같은 중국 업체들로부터도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25년도 생산 목표가 125기가와트시입니다. 중국의 S볼트 25년도 생산 목표가 200기가와트시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을 거쳐서 중국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때에 이러한 장비, 설비, 그리고 소재, 부품 관련된 2차 전지 섹터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만한 좋은 기업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모든 공정의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 그리고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는 특허권에 대해서 그리고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로 원익 IPS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섹터의 장비주로는 M+가 우상향 지속되지 않을까,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2차 전지 이제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SK 이노베이션까지 이 세 기업들 그리고 장비주 M+나 대주전자재료나 동진세미캠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조정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LG화학의 물적 분할 이슈 깊은 조정대, 그리고 SK이노베이션 ICT 판결에 의한 깊은 조정대, 그리고 폭스바겐 배터리 파워데이에서 각형을 추구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삼성 SDI까지도 뒤늦은 조정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깊은 조정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장기 보유를 하시는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2차 전지에 관련된 리포트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휴전 협상 중에도 전장은 치열했듯이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오고 가고 있는 뉴스에 너무 민감하거나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번 주 2차 전지에 관련된 모든 리포트 리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